네, 스텝 3 문법 첫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OT를 간략히 한 상황인데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의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텝 1부터 2까지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텝 3부터는요,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현장 기준으로는 얘가 5, 6월 강의예요. 뭐 나중에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시간에는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플랜대로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기준으로는 4월 강의가 7, 8월 강의겠습니다. 똑같이 문제풀이 강의이기는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당연히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요. 스텝 3까지는 최대, 맥스 중정도의 난이도를 보인다면 스텝 4 같은 경우에는 최소 중에서 최상 정도의 난이도로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스텝 3에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처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얘는 지금 제가 왼쪽에 엮어드린 것처럼 단원별로 엮어놨습니다. 해서 답과 유관한 애가 동사에 걸리는 애들끼리 묶어놓은 게 파트 1, 그리고 준동사에 걸리는 애들끼리 묶어놓은 게 파트 2 등등등 이어서 우리 개념서에서 본 순서랑 완전히 동일하니까 혹시나 스텝 2에서 내가 복습이 좀 덜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계속 요 개념서에서만 맴돌지 마시고요. 얘랑 같이 병행을 해주세요. 스텝 2의 개념을 보고 나서 얘를 보고 틀린 거 있으면 괜찮아요. 다시 가서 단거나 시키는 방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회독수를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텝 4에서도 문제풀이를 하면서 같이 단거나 하면서 개념 회독수를 늘려나가시면 되겠는데 스텝 4 같은 경우는 제가 챕터별로 엮어놓지 않았습니다. 맨날 전범위를 볼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 10문제 내지는 15문제를 보게 될 건데 그냥 완전히 짬뽕으로 섞어놔서 맨날 가정법 최소 한 지문, 도치 최소 한 지문 등등등 챕터별로 최소 한 지문은 볼 수 있게끔 엮어놨어요. 그리고 파이널부터는 그냥 이런 거 문법, 논리, 독해 이렇게 찢어보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보게 될 거예요. 얘는 현장 기준으로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연말 가시면 문법을 다 또 싹 까먹었다라는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때 또 파이널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기는 할 겁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서 들어주시면 돼요. 내가 완전히 확실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온 상황이다. 그러면 필요 없고 내가 개념이 완전히 휘발돼서 누군가가 한번 떠먹여줬으면 좋겠다에 한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짧게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는 뭐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리 스텝 3 첫 시간이죠. 저희 현재 현장 기준으로는 5월인데요. 나머지 연말까지 어떻게 공부할지 좀 다시 짚어볼게요. 저희 스텝 2까지는 논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그리고 아리까리한 선택지는 이렇게 구별해야 하며 그리고 순접 시그널, 인과 시그널, 역자 시그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GRE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했고요. 스텝 3과 스텝 4를 통해서는요. 우리 기출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 실전을 보게 될 건데 경향이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양대, 중대 같은 경우는 길이 조금 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용례 따위를 좀 어렵게 물어보는 학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두 파트에 걸쳐서 볼 거고 지금 현장 기준으로는 얘를 5, 6월에 그리고 스텝 4 같은 경우는 7, 8월에 보게 될 거랍니다. 5, 6월 달에는 한 중 내지는 상 정도 높아야 중상 정도의 문제를 본다면 우리 스텝 4에서는 최상 문제들까지 볼 거예요. 최상 문제는 보통 서강대나 이대 문제들이 좀 있게 될 겁니다. 서강대는 뭐 빵꾸 3개 뚫어는 문제들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작문 논리가 좀 어렵게 나오는데 걔네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월부터는 문법, 독해랑 동일하게 문법 논리 독해를 따로 쪼개서 보는 게 아니라 시험별로 볼 거예요. 학교별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래서 얘를 보겠다. 자, 그런데 이제 교재 첫 쪽, 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타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그간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문제 풀면서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써놓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논리 풀 때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 늘 하는 이야기다. 다음 문제 일단 풀어봐 보면 되겠다. 그리고 단어 먼저 다 찾아놔도 된다. 그리고 얘는 건대 문제다. 단어를 찾아놔도 되겠는데 혹시 지금 그냥 바로 책 펼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단어는 어느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을까? 뭐 rotate면 돌다 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축을 따라서라고 나와 있으니 자전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ove이면 흔들리다예요. 그래서 자전하고 그리고 흔들린다. 그리고 get out of면 벗어나다겠고요. 모르겠으면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leap second는요. 직역을 하자라면 leap은 도약하다, 건너뛰다죠. 몇 초를 도약하고 건너뛰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윤초예요. 우리 윤년할 때 그 윤초. 됐죠? 그리고 선택지 단어 먼저 봐드리면 orbit이면 궤도, movement면 움직임, control은 통제, 그리고 balance는 말 그대로 균형, 그리고 synchronization은 요 syn의 전에 한번 봐드렸습니다. same의 원이고 chron이면 time 이죠. 시간을 똑같이 맞추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국말로 짧게 이야기하자면 동기화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인강 친구들도 일시정지 하시고 2분 정도 맥스로 잡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일단 글 전체의 소재가 뭔지도 좀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관계도 살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요. 읽어볼게요. 하루랑 1년의 길이는 기반한다. 지구의 움직임에 기반하지. 뭔 말인지 알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됐지? 근데 지구의 움직임이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관계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내용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하루의 길이, 1년의 길이. 이건 시간이죠. 됐지? 는 지구의 움직임에 달려있대. 됐지? 근데 뒤쪽에서 이야기한 바 뭐였냐면 근데 지구의 움직임이 예측이 불가능하대. 그치? 우리 1년이 원래는 365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항상 규칙적으로 365일 동안 태양 한 바퀴를 도는 건 아니죠. 됐지? 그래서 이어서 왜 때문이냐면 지구가 불규칙적으로 돌며 그리고 그 축을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이시받고 있는 건 지구겠죠. 지구는 종종 시간과의 이걸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원래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해서 결론적으로 시간과 원래 맞는 것, 시간과 일치하는 걸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시간이 일치하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맥락을 답을 거면 답은 5번이겠습니다. 시간과 맞는 것이라고 들어와야죠. 지금 시간이 맞지 않는다라고 요의계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자, 나머지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올빗을 정말 많이 골랐는데요. 우리 지구가 궤적으로부터 벗어나면요. 지구가 지구가 자, 태양 있어. 지구가 요 공전 궤도로부터 벗어나 띠용 말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갑자기 궤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요? 흔들리면서 돈다고. 됐지?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시간과의 움직임 당연히 안 돼. 그리고 컨트롤 지구가 뭔가를 통제해 절대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밸런스는 조금 진짜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 시간과의 균형으로부터 근데 요럴 때는 범주가 하나 작은 걸로 가야지. 시간과 맞는 것, 일치하는 것 이렇게 가야죠. 지금 정확한 소재로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답은 5번이겠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정답률 낮았어요. 거진 다 1번 골랐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물론 틀려도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자.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4번, 5번은 충분히 아리까리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과의 일치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둘 다 뭔가 답이 되는 것 같을 때는 5번이 답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담고 있는 이런 작은 범주를 고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과의 동기화. 동기화는 말 그대로 시간이 맞는 거예요. 우리 그 유튜브 볼 때 자막하고 요 화면하고 안 맞으면 싱크로 안 맞는다라고 하죠. 그 일치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일치야. 그걸로부터 벗어난다야. 이 동기화라 하면 일치예요. 됐습니까? 로부터 벗어나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쪽은 일단 시험장에서 읽었으면 바보야.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볼게, 사후적으로. 우주 기술을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 고안되어졌어요.
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구의 그 회전과 그리고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로부터 발전한 것이 뭐인가 하면 윤초의 사용이야. 우리 그래서 366일 뭐 이런 것도 4년에 한 번씩 있잖아.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를까봐 설명해 주기를 추가되어지거나 빠진 시간이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약간 눈치를 채고라도 5번으로 골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됐습니까요? 해서 이렇게 아리까리한 애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연습을 우리 한 200여 문제에 걸쳐서 보게 될 거랍니다. 매일 10문제씩 20회에 걸쳐서 보게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쉬운 것도 섞여 있으니까 상처받으실 거 없고요. 건대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한두 문제 정도 이런 문제 섞여 있어서 변별력을 가르는데요. 우리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합격 컷이 60점까지 떨어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기는 하겠는데 우리 문과 친구들은 이런 애들까지 조금 기민하게 맞춰줘야 되겠다. 작년 기준으로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반에 일반 인문 기준으로 경제학과를 84점이 붙었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평균 14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어차피 컷이 떨어지니까 걱정은 하지 말아라. 하지만 내가 뭐 예를 들면 비동일계야. 우리 건대 같은 경우는 동일계를 조금 선호하기는 하거든. 내가 그런 조금 뭔가 불리한 상황이라면 이런 한두 문제 맞추는 게 결정적인 또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 잘 풀어주도록 합시다요. 예, 그래서 봅시다. 논리풀이의 원칙 늘 얘기하는 거. 선택지 먼저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여기에 꽂혀요. 무조건 주관식으로 풀이하세요. 주관식으로 풀이하세요. 그래서 가장 일관되고 확실한 앞으로의 문제풀이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반드시 얘를 좀 숙지를 하고자 노력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알아서 붙어요. 처음부터 속도를 붙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봅시다. 처음에 보시면서요. 키워드라 하면 명사예요. 얘가 뭔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시그널은 순접인지 역접인지 이러한 단서들이었죠. 그치? 걔네들을 바탕으로 글을 이해한다. 글이 넘나리 복잡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도식화한다. 도식화라는 건 별거 없었어요. 명사와 명사 간의 관계를 화살표 따위로 그 관계를 나타내주는 게 도식화였습니다. 우리 방금 본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시간은 지구의 움직임에 달려있는데 이 지구의 움직임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해주면 되겠다. 됐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의 범주를 내가 주관식으로 어느 정도는 잡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윗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최소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다. 요 정도로. 이 범주를 설정을 하시고 나서 3번 내가 이렇게 2번에서 정한 요 범주를 바탕으로 가장 비슷한 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근데 이게 아리까리한 경우가 생긴답니다. 요렇게 아리까리할 때 판별하는 방법,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유형을 살펴보면 동사 자리가 가장 많아요. 동사 자리에 뚫려 있을 때는요. 주어랑 목적어의 관계를 반드시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법이랑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사의 용례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그간 봤었던 attribute A to B 이런 건 그 동사의 용례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건데 동사 외울 때, 단어들 외울 때 동사 안은 한번 예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애들 때문이다. 그리고 헷갈리는 경우에는 반이어로 소거한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위쪽처럼 이렇게 둘 다 되는 것 같을 때는요. 그때는 작은 범주 고르시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다시 윗문제에서 4번, 5번 되는 것 같으면 있잖아. 정확하게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5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요? 되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서 감을 길러야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이쪽에 담아드린 거는요. 우리 제가 스텝 2에서 언급을 했었던 그대로의 표를 그냥 컨시컨브이 해놨어요. 뭐 딱히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텝 2에서 하고 넘어와라.
뭐 이러저러한 애들이 시그널이 돼서 정답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다음 드릴 1부터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T 강의는 여기까지 종료하고 다음 본 강의부터 1번을 풀이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독해 첫 시간이고요. 우리 또 그동안 무슨 단계 하고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독해 스텝 3을 들어갈 거고요. 스텝 2 독해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 하면요. 저희 스텝 2에서는요. 글의 유형을 봤어요. 글이 어떠한 구조로 쓰여져 있는지를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통념이 나오면 반박된다. 문제가 나오면 해결책이 나온다. 글 문두에서 복수명사 나오면 열거된다. 등등등의 구조를 봤고요. 우리 스텝 3부터는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풀이할 거예요. 해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요지, 제목, 그리고 추론, 빈칸 추론, 연결사 추론 등등등등의 추론, 그리고 간접 쓰기,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리고 문삽, 그리고 순서와 같은 간접 쓰기랑 그리고 세부사항, 내용 일치랑 내용 추론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별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스텝 4에서는요. 소재별로 글을 보게 될 거예요. 소재별 독해는 난이도를 최상으로 올릴 거고요. 우리 이과 친구들도 반드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높기는 한데 우리 이과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이 정도의 높은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어려운 지문으로 연습을 해놓으면 이게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힘이 돼서 결론적으로 쉬운 지문을 읽을 때 보다 더 정확도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근력 같은 게 될 수 있으니 얘도 꼭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 현장 기준으로 얘가 7, 8월, 얘가 5, 6월, 그리고 얘가 3, 4월 이었고요. 문과 친구들은 예외 없이 다 해주셔야 돼요. 뭐 하나를 빼놓으면 그러면 제가 다 전범위를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우리 문법 논리와 마찬가지로 논리, 독해, 문법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묶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별로 볼 것입니다. 해서 첫 타임은 우리 요지 파악인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독해 문제 풀 때 늘 강조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시작할게요. 스텝 1, 2에서 다 똑같이 이야기했었던 바예요. 보자. 모든 출제 유형을 막론하고 뒤쪽에 1쪽입니다. 차례 넘기셔서요. 독해 영역의 문제풀이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여기에 꼭 내가 괄호 쳐놓기는 했지만 전제되는 바는 어휘랑 구문 독해가 전제되었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완성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글을 무의미하게 얼마 전에 어떤 친구 시험지 보면서 약간 놀랬는데 뭐 오늘도 그랬고 무의미하게 도식화만 막 시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글은 단어의 조합으로 암호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읽을 줄 아셔야 그 다음에 도식화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일단 글을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해석을 하고 나서 얘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도식화가 의미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된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읽을 수 없었다 하면 사후적으로 계속 당일 복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여튼 1번 이것도 내가 늘 얘기하는 바다. 글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얘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관심도 없이 그냥 어물쩍 읽는 게 아니라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자, 말 그대로 자문자답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자문자답하면서 됐고 그리고 이제 2번 거시적으로 독해해라. 항상 강조하는 바는 첫 세 줄에서 키워드를 파악을 하시고 나서요. 첫 세 문장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어붙여서 유기적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유기적 독해라 하면 말 그대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붙여서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세 문장 반드시 연결지어서 읽어라. 됐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글 문두에서 구조 독해의 시그널이 보이면 그러면 구조 독해를 해줘라.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통념이 나와. 자, 그러면 읽기를 중단해. 멀리서 however 찾아봐.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뭐 글 문두에서 복수명사가 나와. 그러면 여기 어디에서 first, second, third 이런 애들이 나오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뭐 통념 아까 전에 얘기했고 그리고 문제 상황이 나오면 어디에서 해결책 나오는지 보고 등등등을 바라라고 하는 거. 됐지? 그래서 항상 키워드 뭐지?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내용 정리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능동적 독해를 해라. 우리 주제를 파악을 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글 읽고 나서 바로 선택지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논리 문제 풀 때랑 마찬가지로 항상 범주를 먼저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선택지를 먼저 보아버릇하면요. 내 주관을 거기에다가 껴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주제를 파악하시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주제를 먼저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주제랑 가장 비슷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답과 일치하는 게 없을 때는 그 범주를 기준으로 소거해 나가시면 된답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네 생각이 아니라 얘가 쓴 말을 써라. 얘가 쓴 말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넘기겠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 뭐 빈칸 추론이든 순서든 문사비든 시작은 할춘 주제 파악이다. 근데 주제만 대놓고 묻는 문제는 발문은 다음과 같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 수준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바와 이 부분은 좀 겹쳐요. 주제문을 찾는다. 능동적으로 독해해라. 주관식으로 미리 답안 작성해 놔라. 시험장에서 쓰는 거 당연히 못하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 스텝 3까지는 쓰는 거 연습하자. 시간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은 알아서 붙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 많이 했는데 2 더하기 3은 5 이런 거 우리가 빨리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공이 쌓이면 시간은 알아서 붙는 거니까 그러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9월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관식으로 답 설정하는 연습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어서 글은 크게 설명문, 논설문으로 나뉘는데 사실 후자의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하고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 문장으로 그리고 논설문 같은 경우는 필자가 독자를 설득해 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문장 위주로 주제문이 제시된다. 그래서 뭐 이야기했었던 바는 뭐였냐면 명령문, should, must 이런 애들 별표 치고 읽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명령문이나 뭐 내지는 should, must, need 이런 조동사나 혹은 그리고 뭐라고 주장한다 따위에 대절이나 이런 애들 신경 써서 읽어라 라고 했었다. 됐지? 그리고 주제문은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죠. 소재. 영어로 하자면 이것이 키워드고 키워드라고 쓰셔도 돼요. 저는 늘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한 필자의 의견, 주장, 상술이 결과적으로 주제문이 되는 거랍니다. 해서 글의 문두에서 반복되는 어구나 핵심적인 표현에 주목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락 요약하는 연습 직접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몇몇 단어, 요 키워드를 일단 설정을 해놓으시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단락의 핵심이 다 들어간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점점 확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리고 자, 2, 3. 2, 3은 주의해야 할 바. 자, 얘는 이제 눈으로 구경하셔도 돼요. 초딩 예문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글이 있다고 칠게요. 이 글은 요런 글이라고 칩시다. 자, 첫 줄. 포도는 어쩌다. 두 번째 줄. 사과는 어쩌고. 복숭아는 어떻고. 딸기는 어떻다. 라는 글의 주제를 쓰래. 자, 요런 애들을 보통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1번 포도, 2번 복숭아, 3번 딸기. 자, 그리고 지금 발문은 이거예요. 주제문은. 그치? 자, 1, 2, 3이 주제문이 될 수 없다는 건 다들 공감할 거예요. 왜냐? 너무 지엽적이니까. 그리고 4번, 5번. 자, 이제 항상 요런 애들이 나와요. 막 미사역구가 붙어서 몸에 좋은 음식들. 요런 애들이 나오고 5번에 과일 요런 게 나와. 자, 1, 2, 3은 너무 지엽적이어서 말 안 되는 거 납득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단어의 조합 가지고 소설 쓰는 친구들은 여기에만 꽂히거나 여기에만 꽂혀서 이거 왜 안 되냐고 자꾸 우기는데 항상 글은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됩니다. 됐지? 그리고 자 이제 4, 5 왜 안 되냐고 늘 물어. 늘 얘기하는데 둘 다 글을 담을 수 있을 때는요. 봐. 자 4로도 글 담을 수 있지. 아 미안. 5로도 글 담을 수 있지. 그리고
4로도 글 담을 수 있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작은 범주가 답으로 들어와야 돼요. 됐습니까? 다시. 둘 다 답이 될 땐 당연히 작은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크다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나머지 하나가 너무 크게 잡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될 때는 이 5번처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할 때는요. 무조건 작은 범주가 답이에요. 근데 애초에 있잖아. 이러한 범주 판단 안 하려면 그냥 내가 내 입으로 과일이라고 뱉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얘를 읽고 그냥 과일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잖아. 애초에 4번 안 보여. 우리의 목표는 애초에 4번을 안 보이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또 흔들리잖아.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작은 범주가 답이다. 그럴 땐. 됐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2번. 너무 포괄적인 내용은 답이 될 수 없다. 두 선지에서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 두 선지의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선지가 모두 글을 담아낼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면 둘 중에 작은 범주로 답을 결정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애초에 좀 주관식으로 정해봐라. 애초에 4번이 안 보이는 게 베스트다. 됐지? 그리고 5번. 이건 또 당연한 얘기. 지엽적 내용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또한 글의 범위랑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단락의 어느 일부분만을 지칭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주제와는 맞지 않겠습니다. 범위를 설정을 잘해서 이 의견이나 주장에 들어가 있는 이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답으로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앞부분은요. 지금 주제, 제목, 요지의 앞부분을 자 1번 볼게요. 3쪽에.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져 있는 쉬운 질문들로 가지고 왔어요. 이런 학교로는 대표적으로 건대가 있습니다. 건대가 이렇게 주제, 제목, 요지를요. 영어도 내고 한글도 섞어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영어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택지가 영어인 게 우리 시험의 일반적 형태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요. 1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